18년 동안 상담하면서 마지막까지 웃는 분들은 집값을 가장 잘 맞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금 흐름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 상담 이야기가 아니라 한 고객님께 받은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달 전쯤 집을 사시면서 대출을 진행해드렸던 고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는 42살 직장인입니다. 1년 전에 집을 샀습니다. 요즘 집값이 떨어진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주변에서는 괜히 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집을 살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도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이분은 후회하지 않는 걸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고 아이도 한 명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에 담보대출을 더해서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기 전까지 주변에서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집값 떨어질 거야. 지금 사면 영끌이야. 사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금리는 높았고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왜 그때 집을 사셨습니까?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산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전세를 옮겨 다니는 생활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투자보다 생활 때문에 집을 삽니다. 아이 학교 때문, 2년마다 반복되는 이사가 싫어서, 계속 오르는 전세금이 부담돼서, 가족이 마음 편히 살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등등 현장에서 만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집을 사고 나면 고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집을 살까를 고민했다면 집을 사고 나서는 이 대출을 어떻게 관리하지?를 고민합니다. 그때부터는 집값보다 더 중요한 게 생깁니다.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대출이 빠져나가고 관리비가 나가고 생활비가 나갑니다. 이 구조가 무너지지 않으면 생각보다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이 고객님도 생활이 조금 빡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킨 원칙이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카드론을 쓰지 않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해서 더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원칙 하나가 결국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것입니다. 18년 동안 상담하면서 후회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많이 봤습니다. 집을 샀기 때문이 아닙니다. 집을 사고 나서 현금 흐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조금 내려도 생활이 안정적인 분들은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을 산 선택보다 지금까지 현금 흐름에 지켜온 선택이 더 잘한 선택이라고요. 집값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월급은 다음 달에도 들어와야 하고 우리 가족의 생활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집값이 아니라 이 대출을 내 생활 속에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상담하면서 마지막까지 웃는 분들은 집값을 가장 잘 맞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금 흐름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고객님의 연락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